안녕하십니까. 이지어TV 와이런입니다. 요즘 3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첫째가 북한 선원 이명 북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본인들이 16명의 북한 선원을 죽이고 귀순을 해왔는데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발표만 들으면 북한에서 16명의 선원을 죽이고 온 사람이니까 그는 중대범죄자지요. 그건 뭐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 국제 UN 인권 규정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에 대한 규범이 있습니다. 비록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본인이 귀순할 의사가 분명하면 그거는 일단 귀순해놓고 나서 국내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북한과 협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철저하게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언제 왔다 언제 보냈는지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본인들이 북한에 가면 처형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아무런 확실한 조사도 하지 않고 국제인권 규약에 어느 정도 저촉되는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비밀스럽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UN 인권기구뿐만 아니라 UN 인권의 자문기구인 국제애므니스티에서도 이거는 중요한 위법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6명의 인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좀 더 비호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죽인 범죄자도 체제가 다른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하면 귀순하고 나면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국민은 거기에 합당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건의 진상도 파악하지 않고 본인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서둘러 비밀스럽게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것도 판문점의 중령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이 드러나서 사건이 발각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투명해야 하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제 규범뿐만 아니라 상식에 반하는 짓을 한 겁니다. 돌려보낼 때 돌려보내더라도 이것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현 정부가 과도하게 북한의 눈치 보기, 북한에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법무부의 검찰개혁 부분입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우리 검찰총장이라 그러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과감하게 눈치 볼 것 없이 조사하라 그러고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두둔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조국 사태 이후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찍어낼까? 윤석열을 물먹일까? 윤석열을 옷을 벗길까? 이 국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눈에 비치기로는 그건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권이 친여 세력들이 총동원되어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걸 보면 검찰을 그냥 옷 벗으란 이야기입니다. 41개 수사기구 부서를 폐지한다.
이 군사정권 때도 없던 겁니다. 저도 전 청춘을 다 바쳐서 검찰에 피해본 사람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5번 구속이 되었으니까요. 아마 저만큼 검찰의 피해를 많이 본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런 저도 제가 피해본 검찰은 검찰이고 그 시대의 정권의 천명 노릇을 했던 그 당시 정치검찰들이고, 그러나 국가를 유지하는 국가의 기강을 지키는 검찰은 검찰대로 검찰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검찰총장이 사건을 법무부 장관인데 보고하라는 동, 아니 법무부 장관인데 권력형 비리, 권력형 부패 이런 걸 조사하는데 보고하면 법무부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게 다 손을 쓰고 차단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당이 공수처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을 무력화 시켜놓고 공수처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수처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을 사사건건 보고하면 이건 검찰청법에도 위반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독립은커녕 정부가 완전히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권력형 부정부패를 어떻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곧 문재인 정권 2년 반도 안에 자기네들이 이미 잡아넣을 사람 적폐란 이름으로 다 잡아넣었으니까 자기네들 나머지 2년 반도 안에는 자기네들에게 손대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이라든지 윤석열 총장 찍어내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정치검찰이 날뛰어도 아예 규정과 법을 바꿔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정치 권력에 손 못 대도록. 이런 정권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군사정권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권력에 손 못 대게 검찰 뜯어 고치는 것.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이것만 봐도 문재인 정권이 권력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어떻게 하수인으로 만드는가,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공수처라고 하는 검찰청을 만들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자기 권력의 의도를 보이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것이고 자기네들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을 우리가 정상적인 민주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어제 오늘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별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이것도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34단 사단장이 우오현이라는 SM그룹 회장을 명예사단장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별 2개 육군 소장의 계급장을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열을 시킨 겁니다. 군복 입고 별 2개 달고 오픈카 타고 사단장하고 나란히 서서 사단 장병들을 사열하고 훈시하고, 저도 군에서 육군 병자로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민간인을 명예사단장으로 해갖고 장병들을 사열시키고 이런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예사단장으로 별 2개를 달고 사열한 이 우호연 씨가 SM그룹 회장인데, 이 SM그룹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 KLC SM이라는 회사의 선자입니다. 이분은 SM그룹의 아주 최고의 임원이죠. 다른 해운회사에서 있다가 정년퇴직한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이낙연 총리 동생은 SM3환이라는 건설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대통령 동생과 총리 동생이 SM그룹의 반개 회사의
대표니까 최대 임원들이죠. 그리고 이 SM그룹의 우회장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기업인으로 순발합니다. 물론 SM그룹이 오래됐죠. 1988년에 전남 광주에서 삼라건설이라는 회사로 창립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인수합병을 거치고 실기업 정리도 하고 회사를 키워서 2017년도에 재계 46위였던 것이 금년 5월에 재계 35위로 건축되었습니다. 지금 재벌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계제가 못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검찰들이 들여다봐서 수사를 하겠지만은 문제는 이러한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면 조그만 중소기업의 회장이나 문재인 정권과 연이 없거나 그런 회장이었다면 과연 34단에서 별 2개를 달아주고 명예사단자를 지켜서 그 장병 사열칙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공정과 정의에 합당하냐 안 하냐고 하는 것은 따로 따질 문제이지만은 국민들이 정서에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 회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 대우, 군 규정에도 없는 명예사단자이라는 게 이건 군의 기강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군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국민의 정서에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고 이 정부가 권력형 기업이라고 비난을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 3가지가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과연 이들이 앞으로 2년 반도 안에 어떤 일을 할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역대 정권 중에 최악의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이미 물 건너 가버린, 오직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기네들이 권력만 챙기는 그런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권 2년 반도 안에 기대도 안 할 뿐더러 불안해합니다. 이 정권이 지금까지 있어보지도 않는 어떤 일을 또 벌일지 국민들은 매일매일 초조하게 문재인 정권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치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